공포와 불안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하락장 속에서 저희들은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31,100달러까지 내려갔었죠. 그걸 실시간으로 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멘탈 나갑니다. 타이밍 잡아서 거래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원래 하루에 2번 정도 가격 확인을 했었는데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웬만하면 제 영상 보실 때 빼고는 전화기를 꺼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성원해 주시고 저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진 건 기쁜 일이지만 그다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 많은 수익을 올리셔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려워진 상황이라 구독자 10만 돌파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준비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랑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며 느끼는 건 많은 분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건데요. 전화기 속 내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자,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달 말 이 부분이죠. 코로나 이후 최저 27이었죠. 자, 지금은 얼마일까요? 10입니다. 와, 지난 영상에서 캐시 우드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공포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며 홀딩하면서 잘 버티고 계십니다. 벌써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이거나 멘탈이 강하신 분들, 또 코인들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알트코인들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는 다시 알트코인으로 몰려서 더 많이 오르게 되겠죠. 지금은 종목별 코인 뉴스보다는 비트코인만 보시면 모든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일단 현 상황을 보면 암울한 건 사실이죠. 제가 비트코인 주봉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클로즈하기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35,242불입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봉이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클로즈했습니다. 지금은 200일 이동평균선과 3만 달러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락 추세선에서 튕기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한두 시간 안에는 이 선을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튕겨서 꺼질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벌써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고 계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되겠고요. 자, 3만 달러 이 오렌지 색깔 선 그리고 3만 달러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움직일지 참 궁금한데요. 상방으로 뚫어내서 저희들의 마음까지 좀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의 하락장을 2017년과 비교했었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이면 이 부분이죠. 자, 2017년에 이 부분하고 비교를 했었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어떤가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 반토막 나는 이런 하락장이 여기만 있었을까요? 자, 몇 달 후에 여기가 언제죠? 9월에 또 이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큼이냐면요.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도 40% 하락이었습니다. 40%대 하락이 9월 달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30%대 하락. 비트코인이 한 40%대 하락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던 하락장은 7월이죠.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큰 하락이 있었고요. 반토막이 나는 하락. 또 이런 반토막이 나는 하락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장은 틀려. 다시 반등하기 힘들 거야 라고 말씀들 하시죠. 자, 이번에는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012년 반감기 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폭락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얼마큼 빠졌냐면요. 쭉 보면 80%가 빠져버립니다. 자, 상승장은 끝났다. 그리고 있는데 반등하더니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비실비실 횡보를 하죠. 자, 뭐 상승장이고 뭐고 반감기 끝이다 했는데, 자,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죠? 이 부분에서 전 고점을 뚫어버리고 상승장으로 다시 연결해 갑니다. 여기가 11월이니까 7개월 후에 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요. 자, 이렇게. 자, 전 고점이 260불 정도인데요. 자, 이때부터 얼만큼 오르냐면요. 자, 여기까지 보시죠. 앞으로 348%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의 상승장이 만약에 꺼져버리고 회복을 못한다고 해도 반감기 후에 상승장의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횡보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2021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1년으로. 자, 설사 여기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한다고 하여도 반감기 후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만 세력들의 작업에 의해서 반등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기 보라색이 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마저 뚫어버리고 2017년 전 고점인 2만 달러까지 가는 건데요. 이 상황이 올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2만 달러까지 만약에 간다면 아주 짧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닿기만 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2만 달러 찍고도 반등 못하고 시들시들 횡보한다고 하면 2013년처럼 몇 달 후 7개월이 걸렸었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간다면 그때는 저는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끌어와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인 지금의 비트코인 2005년의 구글이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와 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저희가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다 사기라고 했습니다. 해킹도 많아서 개인정보도 다 유출되고 부작용도 많았었죠. 인터넷으로 비즈니스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을 다 접수하고 시장을 장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에 연계하는 전자상 거래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구글 서비스만 공부해도 먹고 살 길이 열렸었죠. 그때는 야, 구글이 미래다 라고 생각했었죠. 아마존이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90년대 후반부터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2012년 정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든 전자상 거래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손님 사이트에 아마존의 물건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요. 아마존에 얼만큼 잘 연계가 되느냐에 성공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도 구글, 아마존에 투자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엉뚱한 외환 거래만 하다 돈 날려버렸는데요. 어쨌든 2017년에 블록체인을 접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부의 이동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록체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미끄러졌죠. 블록체인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코인을 팔아서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완성도는 눈에 띄게 올라가고 실생활에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그랬듯 디파이가 불필요한 중간업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듭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지금 칼다노는 아프리카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투자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스탠다드가 잡히지 않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격이 출렁일 수도 있겠죠. 인터넷에도 도태된 분야들이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블록체인은 우리 삶에 굳게 자리를 잡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코인 가격과 정비례하게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데이터도 분석하고 거래소의 물량도 확인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부하고 확인할수록 벌써 부를 거머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짜는 판에 개미들이 껴들거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후 하고 풀어버리거나 겁을 줘서 쫓아버립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상황도 조율된 개미 털기 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서 희망 회로를 갖게 하신다는 지적이 있죠. 그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아는 것 같은 사람이 힘줘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와 함께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가 겪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름 분석한 정보들을 나누고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100% 이해하지는 못해도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이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리스크가 더 큽니다. 반면 수익 가능성은 더 크죠. 또 비트토렌트는 이더리움에 비해 리스크가 더 크지만 수익 가능성은 더 클 수 있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10배 노리는 코인은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 투자하셔야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안 되고 코인들이 비실비실 꺼져버리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투자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코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다고 저도 모르는 걸 알려드리기보다는 내일 어떻게 될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했으면 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대충 알던 걸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제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 때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간에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이 시간을 공부의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